자, 내적 해봅시다. 내적. 벡터끼리 더하기 할 수 있나요? 빼기 할 수 있나요? 곱하기에 비슷한 개념입니다. 내적이라는 게 곱하기에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떤 벡터가 하나가 있고요. 어떤 벡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냐면 어떤 벡터는 얘를 평행이동시키더라도 다 동일하다 그랬죠. 그죠? 그럼 얘를 평행이동시킵니다. 얘를 평행이동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시점을 일치시키게 된다면 얘네들이 이루는 사이각이 존재할 거고요. 얘네들의 내적을 정의하는 방법인데요. A 벡터 동그라미 B 벡터의 내적은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얘네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걸 내적으로 정의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벡터의 곱하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얘네들의 크기를 곱할 건데 이 두 벡터가 크기가 만약에 얘가 3이고 얘가 만약에 4야. 그럼 이 벡터랑 만약에 이루는 각이 30도일 수도 있고 45도일 수도 있고 50도일 수도 있고 막 각도가 천차만별일 텐데 얘랑 얘의 크기만 곱하는 건 얘네들의 관계가 무시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루는 관계를 표현하고 싶어.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이각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정사형을 지금 배웠잖아요. 그지? 내적의 정의가 한 벡터 위로 다른 벡터의 정사형을 내리는 거야.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위로 정사형을 내리게 되면 여기 길이가 파란색으로 칠하는 여기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가 이 길이 곱하기 이거분의 이거 그게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이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준이 되는 벡터의 크기를 곱한 게 바로 내적이야. 그래서 이게 내적의 정의인데 내적의 정의는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위로 정사형을 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길이랑 기준이 되는 벡터의 크기를 곱한 걸 우리가 내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루는 각이 만약에 예각이 아니라 둔각이 돼요. 넘어가면 정사형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한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를 정사형을 시키게 되면은 얘는 거꾸로 가겠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그럼 얘는 크기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봐봐봐. 얘를 이렇게 대칭을 시켜가지고 얘를 정사형 시켰을 때 이 길이 더 만약에 같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 둘을 내적을 한 거랑 얘네 둘을 내적을 한 거랑 구별이 되지 않죠. 크기끼리 곱한다면. 그래서 세타가 중요합니다. 이게 예각이냐 둔각이냐에 따라서 예각이라면 그냥 크기 곱하기 크기를 하면 되는데 얘가 둔각이 된다면 크기 곱하기 크기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됩니다. 이게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될 때는.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루는 각이 몇 도냐에 따라서 내적을 했을 때 얘가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문제들이 많이 어려울 때는 내적의 최대값, 최소값 같은 문제들도 있기는 했었는데 요즘에 등장하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보게 될 기하 선택 없죠? 미적할 거지. 기하 할 거니? 기하 할 거야? 오, 그러면 나중에 많이 배워야 돼요. 그때는 내적의 최대 최소 이런 것들도 배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으로 보게 될 문제들에서는 그 내적의 최대 최소의 막 옛날 수능 기출이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가 한 벡터가 기준이 되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 또 다른 벡터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루는 각에 따라서 정사형시키고 이 거리에다가 이 거리 곱한 게 내적이야.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렇게 해서 요 길이 곱하기 이게 내적이야. 조금 더 올라가서 얘가 만약에 수직이 되면 어떻게 될까? 수직이 되면 얘를 정사형 시켰을 때 정사형된 길이가 제로가 되겠죠. 그지? 코사인 90도가 제로니까. 그럼 두 벡터의 내적 값이 어떻게 될까요? 수직이 되면 두 벡터가 수직이 나면 두 벡터의 내적 값은 제로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제로가 될 거니까. 특이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이렇게 돼 있어. 평행이야. 두 벡터가 평행이면 이루는 각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벡터가 평행이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제로가 되죠? 그러면 코사인 빵은 얼마야? 1이지. 그럼 얘는 그냥 크기 곱하기 크기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게 특이한 겁니다. 어떤 두 벡터가 평행일 때와
수직일 때 내적 값들이 특이하게 나와요. 다른 것들은 일반적인 계산처럼 등장을 하는데 두 벡터가 평행이거나 수직일 때는 특이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줄 거고요. 먼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보면은 첫 번째 내적은 지금 봐봐. 얘는 크기고요. 얘도 크기고요. 얘도 숫자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스칼라로 나옵니다. 방향성이 없어집니다. 그냥 숫자로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냥 숫자로만. 그래서 A, B 벡터의 내적이랑 B 벡터 내적의 A 벡터랑 똑같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의미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0벡터랑 내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0벡터의 크기는 제로잖아요. 뭐 무의미하겠죠 이거는. 그치? 이거는 0입니다.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예요. 스칼라.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A 벡터 내적의 B 벡터 A 벡터 내적의 C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사칙 연산에서 사용했던 곱하기랑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곱하기랑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디다 쓸까요? 어디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책에 보시면은 있을 겁니다. 개념 원리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을 순 없어요. 어디 있니? 내죠. 어디 있니? 없나? 설마. 대박 사건. 없나 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건 별론데. 이렇게 나와 있네. 이걸 한번 할까 그냥? 137쪽을 한번 보십시오. 좀 불편하게 나와 있어요. 137쪽에 보시면 키포인트라고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에서 자 보십시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성질 중에 첫 번째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가 만약에 K라고 등장합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합벡터의 크기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보이거나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보였을 때 이것의 크기가 얼마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숨도 쉬지 말고 이거 제곱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곱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얘의 제곱은 자 봐봐. 아까 여기서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면 이루는 각이 제로라면 얘는 사라지고 크기 곱하기 크기가 된다 그랬지. 그럼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해석하겠다라는 거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제로라면 즉 뭐 어떤 같은 벡터라면 똑같은 벡터끼리 내적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루는 각이 제로가 될 테니까 크기 곱하기 크기로 낼 거예요. 그래서 크기의 제곱은 우리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에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내적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동의하세요? 원래 얘네들의 내적을 했을 때 얘네들의 크기 곱하기 크기에서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니까 얘가 남는 건데 이것의 역과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펼쳐봐. 얘를 펼치면 A 벡터와 A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이루는 각이 제곱이기 때문에 A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고요. A 벡터 내적의 B 벡터 B 벡터 내적의 A 벡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네는 A 벡터와 B 벡터 내적의 2배가 되고요. 뒤에 있는 건 B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냐면 얘 값을 알려주고요.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내적 값을 구하여 이런 것들이 등장하거든. 그럼 얘 알고 얘 알면 얘 찾을 수 있겠죠. 그치? 그 다음 조금 이따가 할 이야기지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내적을 이용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값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얼마라고 주어지잖아? 그럼 무조건 내적을 해야 돼요. 제곱을 해야 돼요. 무조건 제곱하셔야 됩니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크기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져도 무조건 제곱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제곱하세요. 그냥 제곱하고 봐. 문제 읽지도 말고 그냥 제곱하세요. 무조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얘 내적에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것도 자주 사용되는 겁니다. 얘네들 하게 되면은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A 내적 B 얘는 A 내적 B가 플러스가 되니까 사라지고요.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얘는 내적을 했는데 이게 합차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합차 공식처럼 이렇게 딱 나옵니다. 얘도 우리가 완전 제곱식처럼 등장을 하지만 얘는 크기의 곱이 아니라 내적이라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코사인 세타를 품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크기의 거듭 제곱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곱셈 공식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얘는 내적이 존재하고요. 얘는 내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137쪽에 있는 키포인트에 있는 이야기들이 문제를 푸실 때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문제들 같은 거 보면 문제에서 필수예제 12번 이따가 풀겠지만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가 루트 2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제곱하는 겁니다. 그 밑에 것도 3배 A 벡터 마이너스 2배 B 벡터 이것도 그냥 크기가 주어져 크기를 찾아라라고 하더라도 이걸 제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거듭 제곱식, 완전 제곱식, 곱셈 공식처럼 막 계산을 하셔가지고요. 내적을 잘 살려줘야 됩니다. 얘는 크기가 아니라 내적으로 표현된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이루는 을 하기 전에 자, A 벡터가 A1, A2고요. B 벡터가 B1, B2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A 벡터 내적에 B 벡터가 어떻게 정의 되냐면 X 좌표들끼리 곱하고요. Y 좌표들끼리 곱해가지고요. 더하면 돼. 왜? 어디 가니? 어디 갈까요? 133쪽 가세요. 133쪽. 133쪽 가봐요. 133쪽. 133쪽 가시면 보충학습 1번 해가지고요. A, B 벡터를 분해해서 얘네들 성분으로 크기 마이너스 내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적을 얘네들의 성분의 계산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냥 그 위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위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을 하시면 증명이 되는 건데요. 그냥 뭐 별로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계산입니다. 단순한 내적의 성질을 이용한. 그래서 한 벡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쓸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이 이루는 가계 크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얘네들의 내적이 얘네들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게 내적의 정의입니다. 그럼 여기서 크기를 나눠줘요. 크기를 나눠주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는 벡터의 크기 분의 내적이 됩니다. 그러면 벡터가 성분으로 표현이 된다면 내적 찾을 수 있겠죠. 곱하면 돼. 크기도 찾을 수 있겠죠. 벡터의 크기 찾을 수 있죠. 제곱 더하기 제곱 해가지고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그래서 두 벡터의 성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면 얘네들이 이루는 가계 크기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해볼까? 문제풀이를 해볼까? 직선이랑 원이랑 그거는 다음에 하고요. 자, 10번을 보세요. 필수예제 10번. 135페이지. 내적의 정의를 이용하는 건데요. 내적의 정의. 정삼각형인가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랍니다. A, B, O, B, 2, 중점
중점을 연결하면 얘가 어떻게 되지? 수직이 되죠? 그죠? 찾아볼게요. 첫 번째 OA, OB 내적. OA와 OB를 내적하고 싶어요. 그러면 OA와 OB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60도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식으로 푼다면 얘 크기가 2고요. 얘 크기가 2고요.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고요. 그럼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지. 그럼 약분하고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거를 정의를 이용해서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여기서 정사형을 시켜. OA 벡터를 OB 벡터 위로 정사형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로 떨어지는데 여기 중점으로 떨어지겠죠. 정삼각형이니까 수선을 그으면 중점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중점에서부터 5까지 거리가 1이죠. 그래서 이 정사형된 길이가 1, 기준이 되는 벡터의 크기가 2. 그래서 1 곱하기 2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 그림을 해석할 수 있는 게 OA와 OM입니다. OA 벡터와 OM 벡터입니다. 그러면 OA 벡터와 OM 벡터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 그냥 30도이기 때문에 크기 곱하기 코사인 30도를 해도 되는데 OA를 OM 위로 정사형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니? OA를 OM 위로 정사형을 시키면 여기로 그대로 떨어지죠. A를 정사형을 시킨 게 M으로 오겠지. 그럼 결국 얘는 OM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OA 벡터를 정사형을 시켰을 때 나오는 게 이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 기준이 되는 벡터도 이 길이니까 이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그럼 얘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높이가 될 테니까 루트 3이죠, 이 길이가. 그거의 제곱을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OM이랑 AB예요. OM이랑 얘로 할까? OM이랑 AB입니다. 어떻게 돼 있지? 90도인가요? 90도? 이루는 각의 크기 90도 맞습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되죠. 90도니까.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내적의 값은 0입니다. 0 벡터가 아니라 0입니다. 내적은 스칼라입니다. 형이 졸려? 다 먹었니? 아니요. 빨리 먹어. 그거 엄청 쉬워. OA랑 AB예요. OA랑 AB. OA랑 AB. 파란색으로 할까? OA랑 AB입니다. OA랑 AB는 지금 이루는 각이 몇 도게? 보선 몇 도게? 얼마? 얼마? 안 들려. 아닌 것 같아. 몇 도? 60. 60도. 네,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아까 내적을 할 때는 시점을 일치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얘를 이렇게 당겨 옆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얘는 120도가 됩니다. 이루는 각이. 아니면 역벡터로 해도 되고요. BA로 바꾼 다음에 해도 됩니다. BA로. 아니면 얘를 AO로 바꾼 다음에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됩니다. 얘를 AO로 이렇게 바꾸고요. AB로 이렇게 한 다음에 AO 벡터랑 AB 벡터의 내적을 구해가지고 부호로 바꿔줘도 돼요. 그럼 AO 벡터랑 AB 벡터의 내적은 OA, OB 내적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 크기 곱하기 코사인 110도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편하신 대로. 다음에 OA 그 얘는 OA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OA의 크기가 2니까 얘는 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민지야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숙제 다 했어요? 아니요. 그거 숙제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지금 개념 설명 못 들어서 이건 내일 4시에 와서 하면 되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어서 봅시다.
자, 11번 볼게요. 11번. 빨리 합시다. 빨리. A 벡터가요. 성분으로 주어집니다. 2, 마이너스의 3. B 벡터가 마이너스 1, 2로 주어지는데 A 벡터의 내적에 A 벡터 마이너스 2배 B 벡터. 자, 그러면 얘 성분을 우리가 확인하셔서 A 벡터 내적 마이너스 2 B 벡터를 그 성분을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얘 구매한 다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가 되나요? 그 다음에 2배 한 다음 빼면은 마이너스 7이 됩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얘랑 내적을 하면 돼. 그럼 x좌표끼리 곱하고요, y좌표끼리 곱해가지고 덧셈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내적 값이 되겠고요. 두 번째, a 벡터가 2,x고요. b 벡터가 3x-1,2인데 a, b 내적이 14래요. 그러면 마찬가지 계산만 하면 돼요. 6x-2에다가 2x를 더하는 게 14가 된다. 그래서 8x가 16이니까 x는 2. 괜찮죠? 다음에 12번. 두 벡터의 크기가 나오고요. A 더하기 B 벡터의 크기가 루트 2. 첫 번째 내적을 구해봐. 자, 얘는 제곱하라고 했죠.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를 무조건 제곱을 하시면 완전 제곱식처럼 보여지지만 가운데는 크기의 곱이 아니라 내적이다. 그래서 얘는 2가 되고요. 얘가 4고요. A, B 그 다음 1. 그래서 AB 벡터의 내적을 알 수 있어요. AB 벡터의 내적이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맞습니까? 그거 뭐라 그랬지? 두 번째는 3A-2B 3A-2B 얘의 크기를 구하래. 잘 모르겠어요. 제곱합니다. 9개의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 3은 6, 12 AB 내적 4배의 B 벡터 크기의 제곱.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돼요. 36 마이너스 내적 값을 우리가 앞에서 구했거든.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요. 그럼 플러스에 18로 바뀔 거고요. B 벡터의 크기가 1이니까 4가 될 거고요. 그러면 40에다가 58.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A, B의 내적을 구할 수 있으면 얘 크기랑 주어져 있으니까 A, B가 이루는 사이값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코사인 세타의 값도. 내적이 주어지고 크기 하면 코사인 세타 찾을 수 있지. 그죠? 그렇게도 나옵니다. 다음 세경이 몇 번이야? 중간에 안 풀어가지고. 아, 그래? 좀 남아 있어 아직? 얼른 할게요. 13번. A 벡터가 1, 마이너스 2고요. B 벡터가 3, 마이너스 1입니다. C 벡터는 2, 마이너스 4가 되고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A 벡터 마이너스 C 벡터. 자, 얘네들이 이루는 가계 크기를 구하려면은 얘네들의 성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얘네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A 벡터 마이너스 C 벡터는 이렇게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2. 자,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를 찾아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크기, 얘 크기. 그러면 루트의 5 내적하시면은 우와, 빵이네요. 코사인이 빵이라는 건 몇 도야? 90도죠, 90도. 효은,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
뭐 한 거 같은데? 내가 영상 비공개 걸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애들이 막 그런 애들 있더라. 수업 시간에 막, 아, 모르겠다. 나중에 그냥 영상 봐야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게 바로 나왔네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가 루트 7이랍니다. 그냥 제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내적이고요. 그 다음에 B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7이고요. 9고요. 내적이고요. 그 다음에 1이네요. 그러면은 내적 값이 2분의 3인가요? 자, 근데 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거든. 그래서 2분의 3은 크기 코사인의 세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세타는 60도. 다음에 15번. A 벡터가 3,1이고요. B 벡터가 1,2입니다. 자, 이때 A 벡터 마이너스 X의 B 벡터와 A 플러스 B가 수직이 된대요. 얘네가 수직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적값이 제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A 벡터 마이너스 X B 벡터와 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먼저 3 마이너스 X고요. 1 마이너스 2X.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4,3. 자, 수식이면 얘네 내적값이 0이라 그랬지? 그래서 내적을 하시면 12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마이너스 6X 얘가 0이 됩니다. 그럼 X의 값은 2분의 3. 두 번째는 평행이라 그랬지? 얘가 A 벡터 마이너스 X의 B 벡터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평행이래. 평행이라는 건 여기다가 얼마 곱한 게 얘가 된다는 이야기거든. 실수배가 된다는 이야기거든. 또는 여기가 3대 4죠. 여기가 3대 4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뭐 그놈이 그놈이고요. 3대 4라고 할까? 그럼 여기다가 3분의 4 곱한 게 얘가 될 거니까 얼마지? 마이너스 1인가? 플러스 1인가? 마이너스 1이구나. 잘했다. 자, 이제 끝이 났고요. 그 뒤에 직선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투 봅시다. 이제 수투. 아, 마음이 급하다. 마음이 급하다. 경준이가 빠져서 마음이 급하다. 보고 있니? 경준아. 내가 놀러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자, 수투합시다. 수투. 그 적분은 왜 만들었게? 다 처음이지. 적분. 승현? 적분을 왜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지. 라이프니츠 아저씨랑 뉴턴 아저씨가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옛날에 아르키메데스 아저씨가 구의 건널비 어떻게 찾는지 알아요? 몰라요? 구가 이렇게 있을 때 구의 건널비를 알고 싶어. 구의 건널비를. 이 아저씨는 진짜 머리가 진짜 좋은 거예요.
듣고 나면 우와 할 텐데 어떻게 이게 무에서 유를 생각하는 게 어렵잖아. 아르키메데스 아저씨 알죠? 유레카. 그 아저씨가 생각했던 게 여기다 못을 박아. 위에 구니까 아무데나 박아도 돼. 그 다음 여기다 밧줄을 감아. 밧줄을 막 감아요. 끝나는 점에서 잘라. 그래서 얘를 넓은 판때기에 데려와서 못을 여기다 다시 박아. 그리고 밧줄을 다시 감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원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구의 표면적과 구의 표면적과 이 원의 면적이 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구의 건널비가 4파이R 제곱이라는 걸 찾았어요. 안 신기해? 나는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난 되게 놀랐는데 이거 처음 알았을 때. 구의 건널비를 찾는 방법이 옛날에 2200년, 2300년 전에 이렇게 찾았다는 거야.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또 막 이런 것도 했죠. 뭐 이런 항아리에 부피를 알고 싶어. 어떻게 했어요? 그 아저씨 직접 물을 부었어요, 여기다가. 직접 물을 부어가지고 그걸 다시 계량해서 얘 부피는 얼마다. 옛날엔 다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게 우리가 적분을 배우는 건 이게 적분이 한문인데요. 적이 무슨 적자일까요? 무슨 적? 쌓을 적자고요. 분은 나눌 분자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쌓는다라는 거예요. 적분이라는 건 나누어서 쌓는다. 예를 들어 곡선과 곡선과 직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알고 싶어. 넓이를 알고 싶어.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분할합니다. 직사각형들로 막 쪼개요 얘를. 그래서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을 찾으면 실제로 넓이랑 곡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랑 비슷은 할 거야. 비슷은 할 거야. 먹고 싶다 해 그냥. 비슷할 건데 오차가 있겠지.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가로의 길이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요. 0에 가깝게 만듭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오차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거야. 그게 바로 적분의 아이디어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항아리의 부피를 알고 싶어. 그럼 얘를 평면과 평행하게 바닥면과 평행하게 잘라. 막 잘라가지고 얘를 뭘 만들 거냐면 원기둥을 만들 거야. 원기둥을 막 만들어서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게 되면은 실제 부피랑 오차는 있겠지만 얘랑 대략적으로 비슷해질 건데 이 높이를 0으로 가깝게 만들면 얘가 뭐가 되냐면 하나의 디스크가 되거든요. 원판. 그 원판의 넓이의 합이 이 항아리의 부피와 같아지겠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또는 회전체 또는 입체도형의 부피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적분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분의 정의는 이렇게 씁니다. 표기하는 방법인데요. 자, 얘를 뭐라 부를 거냐면 적분을 당하는 함수라고 해서 P적분 함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한 함수라고 해서 적분함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 기호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인티그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적분상수라고 부릅니다. 적분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수. 얘를 적분상수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뭐처럼 생겼니? 얘가 뭐처럼 생겼어요? 난 고등학교 때 이거 안 배웠다? 알려주셨겠지만 내가 못 들었겠지? 얘가 S를 위아래로 당긴 거야. S를 위아래로 당겼다. 그럼 S는 왜 나왔을까? 합이에요, 합. 그럼 fx랑 dx 이건 어떤 이유? 어떤 기원이 있을까? 물어보지 못했는데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우리가 곡선이랑 직선이랑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를 찾고자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이렇게 자른다 그랬지.
dx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델타 x가 뭐지? x의 차이죠. dx는 이거보다 더 작은 차이죠. 거의 0에 가까운 차이지. x의 값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지금 눈에 보이게 썼을 때는 이게 하나하나가 지금 여기 간격을 델타 x로 쓸 수 있는데 얘를 0에 가깝게 보내면 이게 dx가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다음 여기 슬퍼? 졸려? 렌즈가 돌아갔어. 그래서 여기 높이가 함수값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함수값이랑 여기 가로의 길을 곱한 게 뭐가 돼?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게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야. 함수값이랑 가로의 길을 곱하면 이게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잖아요.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이용해서 쓰지 않았을까? 라이프니츠 아저씨가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나는 이게 뭔가 곱하기처럼 보이잖아. 곱하기는 아닙니다. 곱하기는 아니고요. 곱하기처럼 보이는 거죠. 이건 그냥. 그래서 아마 이 기호를 만들어낸 이유가 그거이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해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이 적분 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적분 변수가 만약에 dx라면 우리는 x에 관한 문자들, x들이죠, x들, x제곱, x세제곱 이런 것들은 변수로 보는데 x를 제외한 다른 문자들, 뭐 y가 되거나 t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상수 취급해야 됩니다. 우리가 x에 관한 식을 t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x에 관한 식을 y에 대해 접근할 수도 미분할 수도 없습니다. t에 관한 식을 x에 대해 미분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 얘를 제외한 다른 문자들은 모두 상수 취급하시면 됩니다. 상수 취급. 미분할 때도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건 뭐 편미분이긴 하지만 일단은 얘를 제외한 다른 문자들은 모두 상수 취급하셔라. 그리고 얘를 이제 접근한 게 얘거든. 그럼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얘를 미분한 게 얘가 될까? 네, 됩니다. 얘를 접근한 게 얘면 얘를 미분한 게 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얘의 부정 적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기에서 여기를 찾는 걸 우리가 부정 적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부정이냐? 부정이라는 건 정할 수 없다라는 거. 정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확하지 않다. 스몰 fx를 통해서 라지 fx를 찾아 나갈 건데 라지 fx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적분상수 c라는 게 도입이 되는데 잘 봐봐. x제곱 더하기 1을 미분할게요. 뭐가 나옵니까? 미분입니다. 미분. x제곱 더하기 1 미분하면 뭐가 되지? 2x. x제곱 더하기 3을 미분하면은 2x. x제곱 마이너스 5를 미분하면은 2x. 자, 그런데 민지가 좀 더 늦게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여길 지웠다? 그럼 이걸 딱 보고 이거 뭘 미분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민지가 뭐라고 할지 모르지. x제곱 더하기 1인지 x제곱 더하기 2인지 뭘 미분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c가 필요한 겁니다. 뭘 미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저 c는 영원히 모르느냐? 그건 아니고요. 조건에 따라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얘의 함수값이 얼마다라고 알려준다면 얘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막 여러 번 하겠지만 적분을 부정적분을 하다 보면은 c가 여러 번 등장할 때가 있거든. 좌변에도 막 c가 나오고 우변에도 c가 나오고 막 좌변에 c가 3개가 나오고 우변에 c가 2개가 나오고 막 그럴 때가 있어. c는 어차피 모르는 거야. c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좌변 우변에 동시에 c가 나올 때 우리는 그걸 한쪽에 c 하나만 써도 됩니다. c들을 통합해서 어차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c 하나만 쓰시면 돼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기호가 뭐라고요? 이 기호가 뭐라고요? S를 땡긴 거라고요. S가 뭐라고요? 합, 서메이션이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합에 관련된 기호를 하나 더 알고 있어. 뭐지? 합과 관련된 기호를 하나 더 알고 있어. 배웠어. 안 배웠나? 했겠지. 수원에 나와요. 수원에서 합과 관련된 기호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게 막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죠. 합에 관련된 기호. 시그마의 성질이 어떤 게 있었어? 시그마의 성질.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씹히지? 시그마의 성질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내가 할게요.
얘가 실수배 되어 있는 건 앞으로 당겨줄 수 있습니다. 시그마에도 있는 성질이죠. 그리고 합차에 대해서 찢어줄 수 있습니다. 시그마에서 가지고 있던 성질 맞습니까? 곱셈 나눗셈은 찢어져야 안 돼요. 민지, 곱셈 나눗셈 시그마 찢을 수 있어 없어? 저희 수요일 안 한 번도 안 배워봤어 수요? 네. 시그마 곱셈 나눗셈 찢어져 안 찢어져? 저도 안 배웠어요. 수원을 안 배워 태어나서 안 배웠어 한 번도? 이제 어. 이번에 처음 배운 거예요. 이번 겨울방학 때 수원은 처음 배우고 있다고? 근데 수도도 하는 거야? 우와 이제 미적분 하면 되겠네. 우리 3월에 미적분 특강이 열립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네. 승혁이 배웠니? 아니 이번에 안 배웠어요. 그래. 자 아무튼 그래서 시그마가 가지고 있는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안 배워주셨으면 시그마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수를 앞으로 뽑아낼 수 있고요. 합차에 대해서 찢어줄 수 있고요. 곱셈 나눗셈은 찢어줄 수 없습니다. 리미트는 곱셈 나눗셈 찢어줄 수 있었죠. 그치? 리미트는 우리가 분자 분모나 이렇게 옆으로나 다 찢어줄 수 있었습니다. 수렴 조건만 있다라면은. 근데 얘네들은 곱셈 나눗셈은 찢어줄 수 없고요. 우리 책에 없을 겁니다. 책에 안 나와 있을 텐데요. 체크한 그런 소리하고 있었네. 하나를 써두셔야 될 텐데 어디다 쓰지? 146 아니 쪽이 아니고 없나? 진짜 이렇게 키포인트로 안 나와 있나? 네 역시 없습니다. 160쪽에 쓸까? 161쪽에 쓸까? 편한 곳에 쓰세요. 160쪽에 쓰는 게 낫겠다. 특이한 거. 자, 얘는 뭘까? 얘는 뭘까? 이거 처음 보면 당황한다. 근데 이게 내신 기출로 나온다. 이거는 1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1이 있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1이 있다고. 그래서 1을 적분하게 되면은 x 더하기 c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0은 어떻게 될까? 0. 표현 0은 어떻게 될까? 어떤 걸 미분하면 0이 되지? 3 미분하면 5 미분하면 7 미분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떤 선생님들은 0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를 이거 학교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근데 아마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대부분 선생님 하실 텐데 그 있지 극대극소 할 때 끝점 경계를 포함하냐 마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다르게 답변을 했었는데 이걸 0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싸워봐야 의미 없다는 거 알죠? 학교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수능에서 나오지 않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내신에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런 거 할 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 근데 아무리 싸워봐야 의미 없어. 학교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돼. 여러분들이 뭐 수학 전공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굳이 이거는 이제 뭐 따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수능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ddx라는 게 서연 어떤 명령어야? 네, x에 대해 미분하라는 명령어죠. 그치? 잘 안 보이지? 나 이거 하려고. 갔다 와.
저 녹화하는 걸 일시 정지시킬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돼? 해봐. 네. 됐어. 이어지고 있어. 시간이. 오, 우와. 신기하다. 자, ddx라는 건 x에 대해서 미분하여라 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인티그럴 fx dx에 ddx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럼 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여라 라는 명령어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적분을 해봅시다. 스몰 fx를 적분한 거는 라지 fx 더하기 c가 될 건데 얘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여라 라고 한다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될 거고요. 적분 상수 c는 미분하면 사라지니까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요. 두 번째,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미분을 먼저 하면 f'이 되거든. f'이 적분을 하게 되면 fx가 되는데 얘는 적분 상수 c가 생깁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와. 자, x제곱을 미분해 봅시다. 2x가 됩니까? 2x를 적분해 봅시다. 2x를 적분하면 x제곱 더하기 c가 생깁니다. 2x를 적분한 건 x제곱이죠? 얘를 다시 미분해봐. 그럼 2x가 되죠. 그치? 그래서 이 관계를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해봐.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 상수가 생긴다? 근데 2x에서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게 되면 원래로 돌아옵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게 되면은 적분 상수가 생기는데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면은 원래 그대로 쓰인다라는 거. 여기서 적분하고 미분하면 그대로. 괜찮죠? 여기서 미분하고 적분하면 적분 상수가 생긴다. 민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분법의 기본 공식을 볼게요. 미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얘네들이 이제 원래 함수를 역추적해 나가는, 우리가 이걸 적분을 했을 때 이게 적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증하는 방법은 적분된 걸 미분했을 때 피적분 함수가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어떤 친구를 미분을 했더니 숫자만 남았어. 어떤 친구를 미분하면 숫자만 남을까? 승혁, 뭘 미분하면 숫자만 남니? 1차 함수죠. 1차 함수 1차식. 그럼 k를 적분하게 되면 kx가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x의 n제곱을 적분하게 되면은 n 더하기 1분의 1 해서 x의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돼요. 이거는 미분해보면 되죠. 얘 미분하면 n 더하기 1 내려오면서 약분 될 거고 x의 n제곱이니까 가능하죠. 세 번째, kx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1차. 요게 지금 지수에 1이 있는 거거든? 2분의 k에 x제곱 더하기에 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 미분해보면 얘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피적분 함수를 보고 얘를 뭘 미분을 해야 얘가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원래 함수를 추측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좀 헷갈립니다. 처음에 하면. 나는 어떻게 외웠냐면 이게 미분을 하게 되면 차수를 하나씩 줄어들게 만드는 거고 적분을 하면 차수가 하나씩 늘어나거든. 얘를 적분하면은 얘가 생겨. 근데 얘를 미분하면 얘가 안 돼. n 더하기 1이 앞에 생기잖아. 그래서 얘를 분모에 깔아준다. 그래서 여기 지수에다 1을 더한 다음에 그걸 무조건 분모에 깔아라. 나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었어. 외웠던 방법이. 그래서 만약에 3x 제곱을 미분하여라, 적분하여라 라고 한다면은 2에다가 1을 더해. 그럼 3인가요? 이거를 앞에 분모에 깔아줘 무조건.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되세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 프로그램 이따 드릴 거고요. 헷갈립니다. 처음 배우니까 이 숫자를 적분하는 것도 헷갈립니다. 많이 헷갈릴 거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마지막 내용입니다.
적분, 부정적분과 연속성. 부정적분과 연속성. 자, 어떤 fx가 있습니다. 아이고. 어떤 fx가 gx와 hx로 나뉘어져 있대요. 그럼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라지 fx가 라지 g의 x가 되고, 얘를 적분한 걸 라지 hx라고 한다면은 x가 a보다 작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여기에 생기는 적분 상수들이 각각 같은지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얘를 구별해서 쓰셔야 됩니다. 적분 상수들을. 그리고 한 가지 써두셔야 되는데요. 또 없니? 또 없네. 어디다 써주지? 아, 거기 연속성에다가 써줄까? 문제 밑에다가. 문제 밑에다가 있나 보자. 없네? 있나? 없네? 어디다 쓰세요? 어디다 쓰십시오. 166쪽에, 167쪽에 적당히 쓰십시오. 요렇게 등장할 때가 있어. 자, 요거 지금 앞에 쓴 거랑 요거랑 구별이 되는 사람. 얘랑 얘의 차이점이 보이시는 분. 보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얘랑 쟤랑 차이점. 절대. 서윤 보여요? 차이점 어떤 거 차이 있지? X의 절대값. x의 절대값이 있습니다. x의 절대값인데 이게 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얘를 적분하게 되면 이 친구가 지금은 하나의 범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나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구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쓰셔야 돼. 얘를 적분한 게 라지 hx라고 한다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라지 g의 x는 x가 a와 마이너스 a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공간이 부족해. 요렇게.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지 hx라고 쓰셔야 되는데, 여기에 생기는 적분 상수들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나타내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는 하나의 함수값을 알려줄 겁니다. 하나의 함수값을 알려주면 그 함수값을 이용해서 적분 상수 3개 중에 하나를 찾을 수 있고요. 얘가 연속이라면 이 경계일 때 극한값이 같다. 이 경계일 때 극한값이 같다는 걸 이용해 다른 적분 상수를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얘가 포인트예요. 절대값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항상 구간을 두 개로 나누어서, 얘가 지금 3개의 구간인데 2개의 구간처럼 함정을 판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얘처럼 쓰면 안 된다. 절대값이 a보다 클 때 막 C2 이렇게 쓰면은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이 3개가 나와가지고 막 모순이 나와요. 이렇게 풀었을 때랑 이렇게 풀었을 때랑 막 답이 다른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쟤는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절대값으로 경계가 표현되어 있을 때는 항상 구간을 다 쪼개야 된다. 그게 함정입니다. 됐어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 풀 게 많은데 시간이 잘 되나? 이거 다 어떻게 풀어? 다 풀면 천성할 시간이 없겠다. (163쪽) 1번 봅시다. 인티그럴 6x제곱에 6x 플러스 a의 dx 얘가 bx 세제곱에 c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c. 자, 이때 a, b, c를 찾아라. 자, 양변을 미분해 봅니다. 자, 적분하고 미분하라는 명령어는 서로 상쇄되는 명령어입니다. 얘를 미분하게 되면 인티그럴 그냥 사라지고요. p 적분함수 안에 있는 것만 그냥 꺼내면 됩니다. 좌변을 미분했을 땐. 우변은 미분 차근차근 하시면 되고요. 3bx제곱 2cx 더하기 6 이렇게. 그래서 좌변 우변 틀린 그림 찾기 하시면 돼요. a의 값은 6이 될 거고요. b의 값은 2가 될 거고요. c의 값은 3이 되겠습니다. 형, 괜찮아? 민재 어때요? 괜찮아요? 인티그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x 더하기 c랍니다. 자, 양변을 또 역시나 미분을 해봅니다. 좌변은 p 적분함수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우변은 미분하시고요. 자, x-1로 양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fx가 3x-1 찾고자 하는 게 fx를 구하여라. 그럼 끝이고요. 두 번째 인티그럴 2x 더하기 1의 fx dx가 마이너스 3분의 2의 x세제곱 2분의 3의 x제곱 2x 더하기의 c. 자, 역시나 또 양변을 미분하시면 좌변은 2x 더하기 1의 fx가 될 거고요. 우변은 마이너스의 2x제곱 플러스의 3x 플러스의 2. 그래서 2x 더하기 1로 나누어 주시면은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까? 네. 다음 3번 d dx x fx. 이것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자, 지금 여기식과 여기식의 차이를 봐봐요. 좌변에는 왼쪽에는 앞에 d dx가 있거든. 여기는 d dx가 없어요. 얘는 이미 여기 자체 미분하여라 라는 명령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냥 계산하면 안에 있는 거 꺼내면 되고요. 우변을 미분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미분하여라, 좌변을 미분하여라 라는 명령어가 있는 거야. 얘네들은 지금 그 명령어가 없어가지고 양변을 미분해서 좌변 우변을 미분해가지고 좌변은 인티그럴을 없애준 거고 우변 미분해서 쓴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미분하여라 라는 명령어가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얘를 그냥 꺼내면 되고요. 얘도 그냥 쓰면 된다고요. 차이 구별되나요? 민지 구별돼요? 보상할 수 있겠어요? 형은 돼? 승혁 괜찮아? 서윤이 돼? xfx가 5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fx는 그냥 5x 마이너스의 2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구하고자 하는 게 f2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8. 두 번째 fx가 인티그럴 d dx에 이거의 dx인데 f0이 1이랍니다. 자, 그럼 얘는 미분하고 적분하여라는 거거든. 미분하고 적분하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p 적분 함수에다가 적분상수가 발생합니다. 이 적분상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f0이 1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F0은 너예요. 너가 1이야. 그러면 fx가 끝난 거죠. 다음 ddx에 fx 더하기 gx 얘가 3이고요. ddx에 fx 마이너스의 gx 얘가 4x 플러스의 4가 됩니다. f0이 1이고요. g의 0이 마이너스 2고요. f의 2 더하기 g의 4를 구하라. 자, 얘를 적분합니다. 양변을 적분합니다. 양변을 적분하면은 좌변은 fx 더하기 gx, 우변을 적분하면은 3x 적분상수가 생길 거예요. 자, 얘도 적분합니다. 그럼 fx 마이너스 gx 적분하시면은 2x 제곱에 더하기에 4x 더하기에 c2 돼요. 그럼 둘을 더하고 둘을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fx, gx를 찾아내도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얘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좋겠죠. f0이랑 g0이랑 값을 알고 있으니까 0을 대입을 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고요. f0이랑 g0이랑 빼면 3이거든요. 그럼 얘가 3이 나는 걸 알아요. 그럼 이제 두 친구를 더하면 fx가 x제곱 플러스 2분의 7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요. gx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 와, 내가 이걸 암산을 했다고? 오, 맞았어. 자, f의 2는 얼마니? f의 2는 12고요. g의 4는 마이너스 20이네요. 다음 부정적분 계산. 오늘 원래고사 봅니다. 오늘 수투 원래고사 봅니다. 원래고사 봅니다. 네.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자, 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tx 플러스 t제곱의 dx입니다. 적분 변수가 dx이기 때문에 x가 아닌 다른 문자들은 상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자, 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1의 x세제곱. 괜찮아? 이거 미분한 게 이거 된다. 이렇게 확인하면 돼. 자, tx를 미분하면 t가 그냥 숫자야. t가 숫자야. 그럼 x를 미분한 게 2분의 1의 x제곱이니까 2분의 t의 x제곱. 다음 t제곱도 그냥 숫자야. 그럼 tx 이렇게 생길 거고요. 적분상수가 뒤에 따라옵니다. 그럼 이걸 끝이네. 부정적분을 보아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적분만 하면 끝이고요. 두 번째 3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의 5 dx 2x 더하기 4의 dx 인티그럴끼리는 합체가 됩니다. 합체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의 플러스의 2x 마이너스 1의 dx 얘를 적분하시면은 x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의 c. 오늘 다들 힘들어 보여. 승현이 괜찮아? 오늘 다들 막 피곤한가 봐. 학교 가서. 학교 갔니? 서현이도 갔니? 근데 왜 힘들어 보여? 잠을 못 잤어? 도서에도 잠을 못 잤니? 자, 필수에서 6번 봅시다. 필수에서 6번에 1번 인티그럴 y 더하기 1분의 y의 세제곱 더하기 1의 dy입니다. 자, 우리가 분수 형태는 적분할 수 없습니다. 수투에서는 미적분 가시면 적분할 수 있지만 수투에서는 적분할 수 없고요. 인수분해한 다음에 무조건 약분해야 돼요.
얘 약분하시면 남는 게 y제곱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 남을 거고요. 적분하시면 돼요. 3분의 1에 y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y의 제곱 y 더하기 c. 두 번째, 자, 인티그럴 x 마이너스 3분의 x제곱 x 마이너스 3분의 9겠죠? 9가 앞에 있네. 9를 안으로 넣어줍시다.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그럼 얘도 합체합니다. p 적분함수끼리 먼저 계산을 하시면 x 마이너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의 dx가 되고요. 약분 되죠? 이거 약분하면은 x 더하기 3이 남지? 그럼 x 더하기 3을 적분하면 돼.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에 3x 더하기에 c. 그 다음에 7번. 자, fx가요.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dx 마이너스 인티그럴 x의 3x 마이너스 1의 제곱의 dx. f빵이 빵이래. 자, 이것도 합체하겠습니다. 아래 있는 것들끼리 계산하면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이고요. 얘 계산하시면 모르겠는데 9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x 맞나요? 맞니?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 계산해 주시고요. 적분하시면은 마이너스 2x 세제곱 2x 세제곱 f빵이 빵이래요. 너는 빵이야. 찾고자 하는 게 f 마이너스 1을 구하래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뭐 지워지는 건 별로 없네. 두 번째, fx가요. 인티그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세제곱 마이너스 1 뒤에 있는 건 자, f-1이 이번엔 3이랍니다. 약분할게요. 이거 약분하면은 x-1 남고요. 이거 약분하면은 x 더하기 1이 남지. 그러면 p 적분함수끼리 또 역시나 합체가 가능합니다. x-1이랑 x 더하기 1이랑 덧셈을 하시면 2x가 남을 거고요. x제곱 더하기에 c. 자, f의 마이너스 1이 3이야. 그러면 너는 2네요. 자, 그 다음 8번. 자, f'x가요. 3x제곱 마이너스 4x고요. f1이 2갑니다. fx를 구해봐. 자, 적분하시면 돼요. 적분하시면 fx가 되고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에 c.